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치와 지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DN 오토모티브이고요. DN 오토모티브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서 우선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오늘 DN 솔루션즈 IPO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분기 잠정 실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잠정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분기 대비로 보면 13%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로 봐도 6%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성 부분에서 잘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전분기 대비로 20%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대비로도 16%나 올랐습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은 2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16% 정도 올랐는데, 단기 순이익이 47% 그리고 51% 정도 올랐거든요. 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영업이익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면 바로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 맞죠?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R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까 파생, 발행 상품 쪽에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차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 설명 못할 정도로 종류가 많대요. 수익이 난 부분들이 영업 외 비용적인 측면도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재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호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성장성 합격이라기보다 성장성 좋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았죠. 수익률 개선 많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영업 외적인 부분으로도 좋았다. 이게 잠정 실적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 게임이 IPO 쪽 한번 볼게요. 두산 솔루션즈를 좀 봐야 되는데, 두산 솔루션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N 오토모티브가 모기업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른 홀딩스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이 이제 DN 솔루션즈입니다. 이 DN 솔루션즈는 공작기계 전문 회사고요. 이 DN 솔루션즈가 DN 오토 그룹에 그러니까 DM 그룹에서 가장 많이 현금을 창출 잘하는 캐시카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 IPO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희망 몸값 7조 원 인정받을까? DN솔루션즈 IPO 추진 앞과 뒤. 지금 DN솔루션즈 입장에서는 몸값을 7조 정도 받고 싶다라는 의견인데 증권가에서는 3조 원대가 합리적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이제 비인기 업종이기 때문이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DN그룹은 2021년도에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 두산 공작기계가 DN솔루션즈가 된 겁니다. 준 대기업 집단이 됐다. 인수 당시 무리한 인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체급 차이 때문인데 인수에 나선 DN 오토모티브의 자산 총액은 2020년 말 기준 9,500억 원대. 그러니까 1조 원이 아직 안 됐죠. 그에 반해 두산 공작기계의 자산 총액은 1조 5천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DN 오토모티브는 인수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받았다. DN그룹은 DN솔루션즈 기업 공개를 통해 FI로부터 진비직 상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빚내서 저 큰 회사를 인수를 했던 겁니다. 좀 내릴게요. DN 솔루션즈의 전신은 1976년 설립된 대우중공업의 공작기계 및 자동화 사업 부분이다. DN 솔루션즈는 대우그룹과 두산그룹을 거쳐 DN그룹 계열사가 됐다. DN 오토모티브는 2021년 자회사 GMT 홀딩스를 통해 DN 솔루션즈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KB 인베스트먼트 등이 연구체 형태로 2,200억을 투자했다. DN그룹은 DN 솔루션즈 인수 과정에서 1조 1,7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인수 대금 2조 946억 중 DN그룹이 직접 조달한 금액은 9,500억이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DN솔루션즈를 애초에 DN그룹이 인수를 할 때 모기업인 DN 오토모티브보다
두산 공작 기회가 더 컸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 보면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KB 인베스트먼트 등이 영구채 형태로 2,200억 투자했다고 했죠. 그 외에도 DN솔루션즈 인수 과정에서 1조 1,7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DN그룹이 직접 조달한 건 9,500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2조 2조 한 1,000억짜리 회사를 9,500억만 자기들이 내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조달을 한 거죠. 빚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IPO가 상장이 되게 된다고 하잖아요. 상장되면 우선 빚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수익, 주주한테 좀 남겨야 되는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산솔루션즈가 계속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참조 내용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럼 재무적으로 어떤지 좀 봐야 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볼게요.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우선 2022년도 때 인수하면서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진짜. 진짜 심하게 올라갔고,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잘 낮췄죠. 진짜 잘 낮췄습니다. 이 낮춰진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인수를 했던 DN 솔루션즈가 워낙 돈을 잘 벌어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부채 비율 분명 DN 솔루션즈가 돈 잘 벌어서 갚는데 도움은 줬습니다. 도움은 분명 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채 비율이 줄어든 거는 이제 돈을 상환해서 줄인 게 아닙니다. 자본을 그만큼 늘렸습니다. 자본을 늘렸던 거는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DN 오토모티브 분기별 순차익금 해야지 이제 빚을 진짜 잘 갚았나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자본만 올리면 부채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본을 올려서 부채를 줄인 건지 알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변동이 있었냐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차입금 변동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입금의 변동이 분명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DN솔루션즈가 돈 잘 벌어다 줬으니까요. 갚는데 1조를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막대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부채 쪽에서 순차입금이 3조에 가깝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IPO로 3조를 올린다고 하면 빚 갚으면 끝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IPO 상장을 7조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 빚을 갚고 나서 남은 금액은 이제 주주 당연히 오너 일가 포함이겠죠. 아니면 그 GMT 홀딩스도 포함이고요. 그쪽에 대한 가치 제고도 필요하니까 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도한 부채를 잘 갚고 이제 재무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PO 상장할 때 큰 금액이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방금 봤던 차입금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단기 차입금이 20% 정도고요. 대부분이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고요. IPO 상장을 해서 이 빚을 갚게 된다고 하면 재무적인 건전성은 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 좋으려면 IPO 상장을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N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공작기계 주문 건수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 0 보이죠? 0 이상이면 그 경제가 호황일 거고요. 0 미만이면 경제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0 이상으로 가면 좋은 거고 지금 이게 또 옛날 자료인데 최근 자료 보면 지금 0 이상 올라와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DN 솔루션즈의 지금 향후 미래성 부분에서 성장성이랑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는 그러한 회사가 될 겁니다. IPO 상장을 좀 비싸게 하고 DN솔루션즈의 미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IPO만 잘 성사가 된다고 하면 DN 오토모티브의 재무적인 구조 개선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